귀 기울여 볼 만한 뉴스 플레이리스트. 오늘 제목은요. 김건희 스토킹법 연진이 되려는가입니다. 네, 조금 전 시작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오랜만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관련 일명 이 쌍특검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안, 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원내대표로서의 마지막 날이죠. 임기를 마치고 오늘 저녁엔 이 기자들과 만찬 약속도 잡혀 있다는 박홍근 원내대표. 마지막 화력을 불태웠습니다.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50억 클럽 특검하라. 법적 카르텔 해체하고 50억 클럽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네, 하지만 여당은 이미 전 정권 수사로 무혐의 결론 난 사건 이렇게까지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 스토킹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 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요, 180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바로 어제 위장탈당한 민현배 의원과 재산 허위 신고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당에 복귀하면서 두 자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정의당 6석,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 여당은 정의당이 방탄 들러리가 되는 것에 유감이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노란복두법하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정의당 당 최고 우선 당론법은 노란복두법 통과고 민주당은 또 뭐 특검 있으니까 서로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쌍특검의 또 다른 한쪽,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일명 50억 클럽 특검인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대장동 사건 특검을 받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뭘 했나 매우 궁금합니다.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수사 진척은 전혀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네, 이렇게 특검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국회에 쌓여있는 현안이 잔뜩입니다. 오늘 이 특검법 처리로 본회의가 파행돼 주요 안건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후폭풍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의를 거듭하며 의견 차이를 좁히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당장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간호법 제정안도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당은 양곡법 때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간호법을 통과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들으셨지만 이 특검법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석수로 보면 곧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대통령도 지금 한국에 없는 상황인데 여당은 어떤 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 1년을 이제 끝내는데요.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쌍특검으로 끝나는 그런 임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원내대표들은 그래도 뭔가 여야가 합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임기 내내 단독 처리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저렇게 또 신속 처리 안건으로 2건을 처리하고 이제 끝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원내대표를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 이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뭐 아마 통과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발의를 182석 2명이 했기 때문에 108석만 오늘 재정만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통과가 가능할 텐데 원래 이게 2012년도에 그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 같은 경우에 이게 패스트트랙을 도입을 해서 빨리 처리하게 하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앞으로도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내년 1월 되면 그때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처리가 되면 이게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는 바로 이제 총선 국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 정의당 법안으로 다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이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국회에 여야의 어떤 이 그 두 당이 있는데 두 당은 아무렇진 추천도 못하고 의석 6석인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한다? 과연 그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이 법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 여야 모두가 이 법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총선 이슈로 쓰겠죠. 즉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결국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프레임으로 아마 선거전을 치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정치적인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법 때문에 지금 우리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희 측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제2요구권 신청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요청하겠다. 만약 민주당과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이제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지만은 여러 정치적인 여건상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강대강으로 계속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만 이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대통령 공약집에는 없었지만은 2021년 1월 11일에 대한간호협회 간담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천하람 당대표 후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꽤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간호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이를테면은 간호사 한 명당 지금 한국은 16.8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네. 이걸 5명 수준으로 낮추겠다 뭐 이런 방안들인데 우리들이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또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법안 관련된 문제여서 김진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간호계의 이제 수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만 이제 떼내서 따로 이제 법안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내용은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의 처우라든가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그 제정 법안 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간호사가 단독으로 뭐 개원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안을 마련을 했고 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간호법의 이름이 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이제 중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근데 또다시 이제 간호협회에서는 정부의 어떤 이런 대책이 간호법
간호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이제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산 넘어 산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협이나 여러 단체들은 이제 또 총파업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간호조무사가 되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규정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간무협에서도 또다시 이제 총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